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저녁입니다. 다들 잘 지내시는지요? 자, 오늘은 키토산 흡수되지 않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한스 TV 오늘도 출발합니다. 네. 자, 우선 이 의문점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봅시다. 의문점. 키토산 흡수되나요? 네, 그 다음에 고분자, 저분자, 올리고당. 네, 고분자, 저분자, 올리고당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흡수 안 되는데 효과는 있는지, 네. 그 다음에 키토산은 어떤 기능이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선 키토산 흡수되나요? 라는 건데요. 키토산은 흡수되지 않습니다. 키토산은 식이섬유질입니다. 그래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흡수되지 않고 흡수되지 않아서 변으로 배출되어져 나갑니다. 키토산은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분자가 베타 1사 결합을 해가지고 있어서 우리 장 내에서 나오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습니다.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흡수되지 않는다. 흡수되지 않는데 얘는 내가 먹었던 음식물을 붙잡고 배설되어지고 배출시켜 줍니다. 내가 먹은 음식물을 붙잡고 빼내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키토산은 여러 종류들을 제조해서 팔고 있는데 고분자, 저분자, 올리고당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키토산 자체는 원래 고분자입니다. 굉장히 큰 분자로 만들어져 있다. 사슬이 긴 분자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흡수되어지지 않고 배출되어진다. 그 다음에 저분자는 고분자보다는 작고 올리고당보다는 좀 큰 분자인데 보통 저분자라고 하면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분자가 보통 한 20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0개 정도 사이 분자량으로 따지면 분자량 한 2000부터 시작해서 한 2만 정도까지 분자량으로 따질 때 2000에서 2만 정도까지요. 이게 저분자고 고분자는 분자량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5만 이상입니다. 5만에서 10만 어떤 건 30만 이렇게 긴 분자량을 가지고 있다. 그럼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단 분자 당이죠. 이 당이 보통 2개에서 6개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올리고당이라고 합니다. 이 올리고당은 장에서 흡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팔고 있는 제품은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분자 키토산이라고 하는 놈도 있고 고분자 키토산이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고당이라고 해놓은 놈은 흡수가 많이 되어진다라는 거고 올리고당은 식이섬유질로서의 기능은 없습니다. 흡수되어져서 기능을 한다 이런 정도이고요. 저분자는 식이섬유질의 기능은 확연하게 많이 떨어져 버리는데 얘도 흡수는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먹은 양의 1, 2% 정도 흡수되어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고분자는 식이섬유질의 기능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1, 2% 정도 흡수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고분자를 먹으면 흡수되어지는 키토산도 되고 식이섬유질로서의 기능도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고분자 키토산을 많이 제조해서 팔고 있는 셈이죠. 예전에는 흡수되어져서 기능을 많이 한다라는 것 때문에 뭐 많은 회사들이 올리고당을 만들어서 팔았던 거죠. 올리고당을 만들어서 팔았다. 하지만 올리고당이나 고분자나
예, 이 두 개에 있어서의 기능은 고분자는 올리고당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식이섬유질 기능도 한다. 근데 올리고당은 식이섬유질 기능을 못하게 되어진다. 다만 흡수는 좀 더 많이 되어진다. 좀 더 많이 되어진다. 하지만 그 효과는 어느 쪽에나 비슷하게 나타난다. 어느 쪽에 비슷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분자는 올리고당의 기능도 하고 식이섬유질 기능도 한다. 올리고당은 올리고당 기능인데 흡수가 좀 일어나는 그것밖에 못한다라는 것이고 고분자는 그 기능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분자를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흡수가 안 되는데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건데 그거는 흡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먹은 음식물을 붙잡고 뺀다라는 것이고 내가 섭취한 음식물을 붙잡고 배출시켜 주기 때문에 내 몸에서 염증이 덜 일어난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물은 소화가 충분하게 100%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소화가 안 되고 남아있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 남아있는 물질이 흡수되어져 들어갈 경우에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즉 염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흡수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키토산이 필요하다. 식이섬유질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토산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라는 거죠. 키토산은 식이섬유질입니다. 그래서 혈액을 맑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과식해서 먹었을 경우에 과식한 음식물을 붙잡고 배출시켜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보면은 이제 많은 양을 먹잖아요. 칼로리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먹는 경우가 허다하고 먹었다 그러면 아 배부르다 나는 너무 배부르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식사가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 소화되어지지 않고 남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흡수되어져 버리면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빼자. 그래서 키토산 캡슐을 한 2알 정도를 먹게 되면 내가 먹은 음식물의 한 20% 정도를 빼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5개 정도 먹으면 한 50% 정도를 빼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키토산을 먹게 되면 변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다. 왜? 내가 먹은 음식물을 붙잡고 빼내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 혈중으로 들어가는 칼로리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 내가 먹는 양, 즉 음식을 칼로리가 많은 것을 많이 먹을지라도 그걸 붙잡고 빼내버리면 칼로리는 올라가지 않겠죠. 내 몸속에서 없애야 되는 물질의 양은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빼내는 게 배설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배설시키는 데는 식이섬유질이 필요하다. 그게 키토산도 그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고 또 특히 칼로리를 만들어내는 물질들을 배출을 자꾸 시켜주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한데 그 소모되어지는 산소 양도 줄여줄 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키토산의 기능이다. 그래서 키토산은 식이섬유질이다. 그리고 지방을 붙잡고 배출시켜 줍니다. 그래서 지용성인 성분들은 많이 배출시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내 그 십이지장에서 배출되어져 나오는 나의 리파제라고 하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데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 리파제를 키토산이 붙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 리파제가 지방을 분해하려고 그러는데 분해를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방이 그냥 붙잡혀 빠져 나와 버리게 된다. 즉 지방의 소화가 안 돼 버리게 돼 버리니까는 그냥 나온다. 흡수되어지지 않고 이런 기능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소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산물, 노폐물 이런 것들을 붙잡고 흡수되지 않도록 해서 붙잡고 빼내준다. 그래서 염증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 네. 그리고 칼로리 감소로 활성산소 발생량을 감소시켜 줌으로 해서 내 몸속에 산소가 충분하게 이용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고 내 몸은 산소의 양에 의해서 자율신경 조절이 어느 정도는 관여되어집니다. 그래서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자율신경 조절이 훨씬 더 잘 되어지게 되고,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되어지니까는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되어지는 여러 가지 나의 몸속에 그 조절을 해주는 것들이 훨씬 더 조절 잘 되어진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토산이나 식이섬유질을 많이 먹게 되면 절식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절식함으로 인해서 장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음식 섭취량에 따른 쥐의 생존 곡선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은 쥐는 4일, 8일, 12일, 16일, 20일, 24일, 28일. 28일 정도 되니까는 10%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고 다 죽더라라는 거죠. 많이 먹은 쥐는. 하지만 적게 먹은 쥐는 약 44일 정도까지 살아있더라. 그래서 거의 2배 정도, 2배 정도 차이를 나타낸다. 과식하거나 소식할 때의 차이점이 생명의 2배 정도 이 생존 시간이 길어지더라. 적게 먹은 게.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도 절식을 하거나 소식을 하는 게 장수를 하는 것은 많이 증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먹을 만큼 먹되 그걸 붙잡고 배설을 시켜라. 그러면 그게 자연적으로 소식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배설시켜라. 그리고 그 한 끼 정도는 굶어라. 그게 뭐냐면 간헐단식. 그래서 뭐 아침이든 점심이든 공복 시간을 길게 늘어뜨려 놓으면 그게 소식 또는 절식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끼 정도 간헐 단식을 해주는 것은 정말 이 소식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이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일단 이렇게 이 식이섬유질이 변을 붙잡기 때문에 변이 많이 나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요, 키토산하고 셀룰로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야채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는 이 3일 동안에 사람으로부터 나온 이 변의 무게를 달아봤더니 키토산은 한 9g 정도 나오는데 셀룰로스, 일반 야채를 먹었을 때는 한 5g 정도 나오더라.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소화되어진 지방의 퍼센트는 거의 셀룰로스는 95% 정도가 소화되어져 버리는데 키토산을 먹게 되면 50% 정도만 소화 흡수되어지고 나머지는 다 변으로 나오더라. 즉 지방이 많이 나온다. 이런 이제 이 실험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토산은 변비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 이유는 변의 수분을 많이 붙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게 키토산에 보면 하이드록실 그룹이라고 요 OH기가 있습니다. 하이드록실 수산기라고 그러죠. 여기에 OH에 물 분자가 이렇게 많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변이 이 수분을 잘 유지를 하게 되고 변비를 차단시켜주는, 그리고 배변 작용을 잘 시켜준다. 그리고 대장의 연동 운동도 촉진되어진다. 그리고 대장 속에 살고 있는 균들의 유효균총, 좋은 균들을 많이 살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 그래서 장을 좋게 한다라는 거죠.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에게 고분자로 고기능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 네, 잠시 오랜만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키토산은 식이섬유질이고 내가 먹은 음식물을 붙잡고 빼내준다. 그래서
혈중으로 흡수되어져 가지고 칼로리를 만드는 것을 줄여준다. 칼로리가 되는 양을 줄여준다. 그것 때문에 활성산소 발생량이 줄고요.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은 더 잘 되어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자율신경이 조절되어지고,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되어지는 혈압, 당뇨, 면역, 수면, 발한, 배변, 면역, 소화, 이런 것들한테 영향을 주게 되어서 내 몸을 컨디션을 좋게 해준다. 컨트롤이 잘 되게 해준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